이제 낙태 교육 들어가는데 8주 된 애기, 그 다음에 12주 된 애기, 우리가 생명이라고 계속 사람이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 4월 11일 날 우리나라에선 되게 슬픈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게 되는 그런 나라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제가 얘기해 주는 것이 사람이 만든 법은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죠. 근데 하나님이 만든 법이 변하니 안 변하니? 그럼 애들이 안 변한다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라는 게 뭘까? 그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렇게 자꾸 법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렇다면 낙태라는 것은 무엇일까? 살인. 10계명에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그 살인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이 근데 뭐 청년 중에 이미 낙태한 친구가 있는데 살인자로 모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낙태 살인 맞잖아요. 낙태 살인인데 우리 청년 중에 그 낙태한 친구 있다고 그 친구가 지금 상처받아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교육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는 필요하면 1대1로 상담이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너를 정죄함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교육에서 우리가 너를 정죄함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피해가지고 제가 상처받으니까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얘가 상처받으니까 이 얘기만 하면 안 되고 동성애자가 있으니까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만 하면 안 되고 그럼 뭔 얘기를 해요? 피하는 게 상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한 스킨십 즉 아직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지금 좋아한다고 막 만지고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데 막 같이 자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한 번만 자도 애기는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애기도 사실은 4개월 정도 됐는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애기 낳기 싫어졌대. 애기 아빠가 나중에 결혼한다 그랬는데 결혼 안 하고 갔대. 또 엄마가 지금 돈이 없대. 애기를 키울 수가 없대. 그래서 이번 애기는 내가 안 키울 거야. 안 낳아야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난 이번 애기는 안 키울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살인이 되는 거다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낙태 이런 교육 못해요. 교회하고 가정이 아니면 요거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 못해요. 언제부터 못했냐면 작년 4월 11일 날 낙태 위헌 판정이 나면서부터 학교에서는 이거 못 다루게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낙태가 나쁜 거라는 거를 생명윤리 교육을 학교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낙태에 대한 얘기는 전혀 거론할 수가 없다. 교회와 가정이 아니면 꼭 거론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고 싶었는데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너는 안 날 거야 이렇게 결정하면은 아기는 죽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가장 약한 게 이 사진이에요. 근데 이건 보여주거든요. 몇 살부터? 4학년부터는 보여줍니다. 4학년부터 그렇게 하고 아이들을 딱 눈치 보고 갑자기 제가 딱 이렇게만 화면 바꿀 수도 있어요. 포인터로. 그러니까 이 사진을 계속 띄워놓을 때도 있지만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좀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이 얘기 목은 어디 갔어요? 막 잘렸는데 지금 저기는 안 보여. 근데 얘기해줘요. 선생님 이게 연필이에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자기네끼리 회의하면서 이렇게 놔두고 연필을 이렇게 딱 했을 때 찍힌 사진이야 라고. 근데 애를 어떻게 죽여요? 라고도 애기를 어떻게 죽여요? 뭐 어디로 들어가서 죽여요?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럼 저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줘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생명의 통로라는 것으로 아기를 죽이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집게라고 애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집게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 집게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게 있어서 뭔가 한번 딱 잡으면 절대 놓치지를 않아. 근데 저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나쁜 게 들어오는 것 같아. 알 것 같니? 모를 것 같니? 라고 좀 물어보거든요.
알아요, 태아가. 어떻게 해서든 애기들을 살아나가는 게 태아들의 정말 큰 목표예요. 애가 막, 나 집게가 여기 가서 막 도망쳐도 바깥으로는 나올 수 없고 엄마 뱃속에서 도망치니까 언젠가 잡힌다라는 거죠. 다리가 잡히면 다리가 먼저 뜯겨져 나오는 거고, 팔이 잡히면 팔이 먼저 뜯겨져 나오는 거다. 그래서 애기 보면 나중에 이제 죽은 애기들 몸 보면 막 이런데 멍들어 있는 거가 막 계속 부딪혀가지고 멍들어 있는 거다. 애기들도 안다라고 얘기해줘요. 전 4학년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베이비박스도 설명해 주죠. 어떤 엄마들은 낳긴 낳는데 내가 지금 아기를 키울 수 없다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베이비박스가 좀 만들어진 것도 잠깐 얘기해 주죠. 주사교회 얘기도 살짝 해주기도 하고 아기 생명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혼모라는 말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혹시 아니라고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알면은 그렇지, 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하거나 아기를 낳았을 때,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어느 날 아기를 안고 와서 야 니야 나는 안 키울 거야 딱 그럼 아빠가 또 애기 혼자 키워야 돼. 그런 분들을 미혼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 미혼모에 대해서 제가 혹시 아니라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야 된다는 중요성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버리는 일이나 죽이는 일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아니라고 물어보죠. 손잡이를 딱 이렇게 열면은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아기를 넣고 문을 닫으면 여기 막 센서가 울리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베이비박스는 교대 근무를 하시면서 절대 사무실을 비우시는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마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 가는데 이 사진은 여러분에게는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애기가 진짜 이제 버려진 애기예요. 베이비박스에. 근데 이 애기가 너무 처참하게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 이제 탯줄을 아까 어떻게 자른다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보면 알죠. 이 애기는 탯줄이 너무 짧게 잘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서는 저렇게 탯줄을 자르지 않죠.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쟤는 아마 혼자 어디서 이렇게 애기를 낳거나 그렇게 축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들은 아기를 키워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기들은 응가 똥을 싸거나 오줌을 쌌을 때 깨끗이 닦아주지 않으면 피부가 아파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냥 똥똥 오른다 그랬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기는 기저귀도 채우지 않았고요. 겨울에 버려진 아기인데 누구나 입는 베네 쪼그리 하나 입지 못했어요. 저 아기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기억은 못하겠지만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예쁜 옷도 사놓으셨을 거고 기저귀도 샀을 거고 니네들 양말도 샀을 거야. 너희들 덮어줄 이불도 사놓으셨을 거야. 근데 저 애기는 누구나 입는 그 베네 쪼고리 하나 입지 못하고 기저귀 하나 차지 못하고 갈비뼈 드러난 거 보이시잖아요. 탈수 일어난 거예요. 며칠 동안 애기. 손이 이렇게 굽어진 거는 장애가 아니고 얘가 몸이 경기 때문에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세타에 정말 줄줄 말아가지고 이제 버려진 애기거든요. 실제로 이 아기는 여기가 지금 막 염증이 좀 많이 생긴 상태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고등부 정도 되면은 제가 얘기를 좀 되게 많이 심각하게 하는 거죠. 그럼 저 엄마가 저 아기를 임신을 해가지고 버릴 정도라면 이 뱃속에서 있을 때 어떤 시간을 보냈겠느냐라는 겁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엄마만 힘들었느냐? 아니요. 아기가 더 힘들었죠.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뭐든지 엄마보다 더 힘들어요. 출산할 때 여성들이 아파 죽겠다고 소리 빽빽 지르죠. 아기하고는 잽이 안 돼요. 엄마가 느끼는 이 진통의 8배에서 10배를 아기가 감내하고 나오는 겁니다. 아기들이 왜 그러니까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저렇게 미혼모들이 임신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뭐 태교를 잘해야지, 내가 그래도 좋은 것만 먹어야지, 솔직히 저 그런 애 못 봤습니다. 엄마가 너무 나쁜 말, 스트레스 이게 탯줄로 다 가니까 아기들이 오늘 근육 약간 튼튼하게 해야 되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영양분 쓰지 않아요. 엄마가 준 스트레스 없애는데 먼저 영양분을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는 임산부에게서 나온 아기들은 저체중아가 많은 거예요. 유아기의 발달 지연도 많고.
아기가 이렇게 버려지면 빨리 이 아이에게 들어가야 될 케어는 뭐냐면 캥거루 케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같습니까?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애기들은 베이비박스가 우리나라는 불법이니까 불법인 애를 합법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입양을 한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름도 만들어줘요. 본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영아보호소로 가겠지. 플라스틱 쫙 있는 데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가서 안고 분유를 먹여주겠지.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그걸로 인간의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뭐 보호소에서 그런 케어가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국에 있는 보육원으로 딱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상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육원에서 살 수 있어요. 애가 무슨 잘못이냐 좀 물어보거든요. 누가 잘못한 거냐. 나의 감정의 흔들림. 지금 난 얘가 좋아. 얘가 날 만지는데 거절 못하겠어. 뭐 끝까지 있을 것 같은 착각. 생명이 생겼는데 내 남자친구도 나도 내 여자친구도 엄마나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생기게 됐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생명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고, 어떤 생명은 태어나긴 했으나 저렇게 버림을 받아서 한평생의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육원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진짜 정말 녹록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애들은 제가 되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행동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너희들 때문에 한 생명이 죽거나 너희들 때문에 한 생명이 너무 힘들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무게감을 좀 갖고 살라라는 겁니다. 책임을 가지고. 함부로 지금 오늘 밤의 감정이 한 생명을 너무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니네가 알아라. 좀 정신 좀 차려라 말이지. 이런 류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좀 하죠. 네. 아이들이 이렇게 가볍게 듣진 않아요. 이 이야기. 근데 유독 여기 얘기에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물어보진 않지만 어떤 경험? 그러니까 뭐 임신 출산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제 남자친구와 이런 스킨십에 대한 부분이 있던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하죠. 예. 눈 맞추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슬퍼하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저 아이가 이 메시지를 듣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예전에 몰랐으니까, 그쵸? 지금은 알았으니까. 그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네. 그래서 이제 편지도 이렇게 보여주죠. 18살 이 친구의 편지는 고2, 고1 때 임신해서 10달 있다가 고2 때 낳았다. 다 뻔한 맨날 똑같은 스토리예요. 다. 남자친구 없어졌고요. 뭐 전화번호 바꿨고요. 헤어진 다음에 임신인 걸 알았고요. 거의 그런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메시지. 이게 이제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 지금 현 시대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얘들아, 엄마가 너의 옆에 없을지라도 아빠가 너의 옆에 없을지라도 중요한 건 가장 너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니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큼 너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손가락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이 좀 다쳤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다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유독 한 아이가 너무너무 부모님도 잘 못 만났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부모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지도 않았고 막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부모 백도 없고 막 되게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너무 눈에 밟히는 거야.
저 자식을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 그래서 네가 메이크업 못 입고 네가 뭐 비싼 대치도 학원 못 다니고 그래서 애들이 너를 너는 뭐 가난한 집애야, 너는 뭐 엄마도 없잖아, 아빠도 없잖아,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네가 너무너 눈에 밟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쟤를 더 사랑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쟤를 더 품어줘야 될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제가 좀 많이 강하게 전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이들이 성으로 인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막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안 될 거야. 나는 이미 더럽혀졌잖아. 나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잖아.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게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심어주고 싶은 거죠. 네가 너를 평가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에게는 네가 진짜 아픈 손가락이다. 그래서 잘 사는 애들보다 너를 더 많이 바라보신다라는 거. 너에게 더 초점이 많이 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발 그 사람의 평가 때문에 네가 너를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를 좀 알아주렴이라는 호소 같은 메시지 좀 많이 띄웁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어떤 엄마 아빠가 되고 싶느냐도 좀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이제 죽이지 않는 엄마 아빠가 되겠어요? 잘 키우는 엄마 아빠가 되겠어요? 생명의 책임을 지는 엄마 아빠가 되겠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시간이 나실 때는 이거를 활동으로 좀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예쁜 엽서 같은 거에다가 쓰게 해보는 것도 좋아요. 딱 여기까지 이제 교육을 마치고 다음 거리는 다음에 진행을 하실지라도 다짐 같은 거, 나는 어떤 엄마가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아빠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에 따라서 아주 짧은 메시지라도 저는 적어보게 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진행하실 때는. 그리고 또 약간 재정이 되신다면은 애들은 길게 쓰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액자 있잖아요. 그걸 사시는 거죠. 그래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원목 액자나 넣어가지고 이것도 또 이렇게 선물로 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나는 어떤 엄마가 될 건지 어떤 아빠가 될 건지도 사실 해보실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여기까지 딱 교육을 끝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커리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나 이렇게 또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